신축년의 운세, 네, 신축년의 운세, 간목일간부터 한번 뭐 해봐야 되나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뭐냐면 보편적이지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 예, 썩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네. 네. 신축년, 신축, 축 이렇게 쓰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네,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 해봐야 되려나 봐요. 내년에 신축년인데요. 신금은 원래 분별하다, 정리하다 또는 완성되어 있는 보석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신금입니다. 그래서 천간 신금, 완성품, 물론 가공도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공이 가능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가공을 하려면 정화, 임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완성품, 분별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성품을 팔라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는 만들어진 것을 살짝 수정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신축년이라고 하는 신금 자체가. 그리고 임수가 있으면 내다 팔 곳이 있다는 얘기이고, 계수가 있다면 물려받은, 이어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축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봄을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분화하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세분화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축년 그랬으니까 천간의 신금이 지지의 근을 내리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경자년 그러면 천간의 경금이 근없이 왔잖아요. 근없이 오는 오행 또는 생받지 못한 오행의 특징, 생보다는 그걸 먼저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자년에 생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신약한 임계수 일간들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먼저 하고 나중에 생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개고생하다가 겨울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금생수가 이루어지니 그때서야 조금씩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경자년. 그렇다면 신축년은 축중에 신금이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신금이 축중에 개수도 생하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저 신금은 금생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비교해야 될 대상이 간목부터 시작을 하자 그랬죠. 예, 간목. 내년에 간목일간. 간목일간에게 신금은 뭐예요? 간목일간에게 신금은 뭡니까? 뭐예요? 정관이죠. 예, 정관. 그리고 이건 정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관이 운에서 왔다. 예, 정관이 운에서 왔다라는 뭐예요? 정관, 명예. 정관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리고 경쟁에서 이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인 상생할 수 있는 거죠. 정제, 지지로 오는 정제는 저것을 정제로 지지로 오는 것을 꼭 굳이 육친을 꼭 붙일 필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제, 꾸준함, 근면함 이런 것을 가지고 오겠죠. 자, 이러면 내년에 간목일간에게 정관이 왔으니 명예스러운 일, 그랬으니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일간들? 신강한 일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겁재가 천간에 드러나 있어서 쟁제되고 있을 때, 겁재라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것을 뜻하거든요. 자존심이 강해서 욱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정관을 만났으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이 말은 쟁제되는 것을 해결했으니 떼인 돈 받을 수 있어요. 밀린 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약한데 관이 왔을 경우에는 인성이 있으면 저 관은 근이 있는 관이기 때문에 관인 상생을 먼저 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수일간이 있는 또는 개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는 신약한 간목 같은 경우에
관인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관인상생,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는다거나 또는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겁재가 많고 뭐 신강하고 그래서 관이 운에서 오는 경우, 겁재가 많아서 운에서 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쟁제를 해결했으니 경쟁에서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프로젝트가 성과가 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관이 와가지고 설되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넘치는 수로 인해서 너무 과한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너무 큰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 게 내년 신축년의 간목일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로 보자면 이제 월령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인월생 그러면 딱히 어떤 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금생수 되어 있는데 사주에서 화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인월생의 간목은 금생수가 되니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 정관이 완성품이고 신금이 완성품이고 축토는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분류해서 유지하는 거니까 일단은 내년에 새로운 일을 벌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벌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완성되어 있는 또는 검증받은 그런 것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죠 하는 거고요. 묘월생도 역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묘월의 간목이면 양인격이잖아요. 양인이 정관을 받다라는 것은 좀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니 명예보다는 실속을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월생 그러면 축중의 축토가 진토를 파하는 거잖아요. 축진파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중에 있는 을, 개, 무 이런 것들이 인동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을목이 인동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겁재가 인동되는 것은 신금이 와서 극해 줬으니까 경쟁자가 드러납니다. 또는 돈 나갈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진중에 개수가 드러나서 관인상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 문소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월생이 내년 같은 경우에 부모 유산을 받는다거나 또는 부모가 뭔가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문서 거래에서 이득을 취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월생 같은 경우는 사축합 하면서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재성을 봐서 묶이는 거니까 내 행동 또는 내 일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금생수도 이루어지면서 재생관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5월생 같은 경우는 추고 기문 그랬잖아요.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관의 정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간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미월생의 간목, 정제가 와서 정제를 충했잖아요. 축중의 정화, 을목, 미토 이런 게 깨질 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한데 을목이 깨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형제나 또는 내 건강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월생 같은 경우는 일단 금이 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편관격이 정관을 받다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돌던 사람이 내부적인 내근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6월생은 유축합하고 들어오는 금이잖아요. 내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하다면 버티기 힘듭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술월생 간목 그러면 또 이것도 형살 끼게 되는 거잖아요. 축술형 이렇게 하면 술 중에 정화, 신금 이런 게 다 깨지게 되는 건데요. 술월 간목 그러면 좀 신약해지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해요. 가불목이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하던 일에 대해서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관이 깨지는 거잖아요. 관재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형태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했을 때의 문제이고요. 신강했을 때는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자격 이런 것을 취득할 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해월 간목 편인격 그랬잖아요. 정관이 와서 편인에 설되는 형태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수가 좀 과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덜 됐는데 급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지로는 형충해합을 보는 거니까요.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월생 그러면 정인격이죠. 정인격의 정관이 왔으니 나한테 적합한 임무가 부여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월령이 합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육합이라는 형태로 들었으니까 부서, 시설 이런 것을 관리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축월 간목, 이것도 신약한 형태의 축월 간목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주에서 화가 있다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에 좋은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없다고 한다면 좀 바쁘고 실속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시죠 다들? 아무튼 편집할 용도로 오늘 간목일간 했으니까 내일은 을목일간 한번 해볼게요.